핵심 9번째, 변압기 병렬운전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핵심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이었어요. 그런데 병렬운전 또 나오죠. 얘는 변압기의 병렬운전입니다. 아직까지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죠. 9번, 9번째 항목이니까요. 병렬운전을 하면 병렬운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조건이 달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병렬운전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부하를 분담하는가가 변압기 병렬운전의 포인트입니다. 부하 분담. 자, 보세요. 변압기 병렬운전을 한다. 단상변압기, 삼상변압기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단상변압기 기준으로 보면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극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변압기는 감극성입니다. 감극성으로 극성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는 권수비가 있죠. 그 권수비가 같아서 1차와 2차의 전격 전압이 같아야 병렬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극성이 다르면 과전류가 흘러서 소손이 되고요. 권수비가 다르면 순환전류가 흐릅니다. 과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변압기의 저항과 리액턴스비, 다시 말해서 세타가 같으란 얘기입니다. 저항과 리액턴스비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같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압기 부하 분담을 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하 분담의 균형을 이루려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임피던스 강화가 다르면 부하 분담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상이고요. 그 다음 3상이 되면 당연히 상회전이 같아야 됩니다. 상이 다르면 단락사고니까요. 상회전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 변위. 우리나라 변압기는 델타 Y 결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델타 결선과 Y 결선에 30도 변위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11시 방향이냐 1시 방향이냐, 이 변위가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변위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위가 같기 위해서는 병렬운전이 가능한 결선, 불가능한 결선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가능한 결선과 불가능한 결선으로 나누는데요. 이것도 기억하기 쉬워요. 병렬운전이 가능한 것은 짝이 맞습니다. 두 개 짝이 맞아요. 그런데 병렬운전이 불가능하다, 변이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짝이 안 맞습니다. 보면 델타가 3개거나 Y가 3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3델타, 3Y는 병렬운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부하 분담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병렬운전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 부하를 어떻게 배분해서 어떤 변압기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하 분담 B라고 하는 걸 기억을 먼저 해 주시면 되는데요. 부하 분담은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 분담 B라고 하는데요. 부하 분담 B가 어떻게 될까요? 요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부하 분담 B라고 하는데,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ZA가 여기고요. 퍼센트 ZB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KVA 용량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부하 분담 B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같을 때 용량 B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병렬 운전할 때는 부하 분담은 누설 리액턴스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반비례하는 이유는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설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용량에는 비례한다. 요렇게 되는 것이 부하 분담 B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누설 리액턴스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하 분담은 용량에는 비례하고,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 누설 리액턴스 강하,
요거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두 대 변압기가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병렬 운전을 한다. 부하 분담을 나눠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부하 분담이고 그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런 변압기를 병렬 운전합니다. 그런데요, 병렬 운전 조건은 뭐였어요? 그 조건 중에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여기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이게 달라요. 다르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개념이 세타가 다른 겁니다. 세타는 어떻게 계산하죠? 세타는 아크 탄젠트 이렇게 하나요? 자, 요거는 비율만 따져보면 3분의 2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타는 아크 탄젠트 2분의 3이죠. 다시 말해서 세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위상이 같다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위상이 다르다.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의 크기는 루트에다가 0.03의 제곱에 0.02의 제곱입니다. 자, 요것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0.02의 제곱에 0.03의 제곱이 되겠죠. 크기는 어때요?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앞뒤가 바뀌어 있을 뿐이지 이것의 크기와 이것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병렬 운전을 하게 되는데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다르면 위상이 다른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는 같겠죠.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개념이죠. 개념 접근이 중요해요. 두 번째 문제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부하 분담은 무엇에 관계되는가? 병렬 운전하는데 부하 분담이 무엇에 관계되는가? 부하 분담 B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설 리액턴스에 반비례하고요. 용량에는 비례합니다. 찾아보세요. 누설 리액턴스에 반비례하는 게 어느 걸까요?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비례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자, 누설 임피던스에 비례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 요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 A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 여기 B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가 병렬로 연결됐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와 전류가 흐른다. 여기는 IA가 흐르네요. 여기는 IB가 흐르네요. 이게 ZA고 ZB라고 하면 여기 IA는 ZA 더하기 ZB에 I라고 하는 거 알 겁니다. 이런 걸 전류 분배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비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반비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알면 답이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